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지금부터 깊숙하면서도 흥미로운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편의점의 풀타임 일자리 4만 개가 사라졌다. 이런 제목입니다. 편의점협회가 정부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 3일에서 4일 이상 일하는 풀타임 근로자, 전국에서 4만 2천 개가 줄어들고요. 대신에 임시직 알바만 2만 개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자리의 질이 더 나빠진 겁니다. 이유는요, 최저임금 쇼크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기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로켓맨 김정은의 군사력 쓸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북한에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을 방문 중인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켓맨 한 2년 전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썼고요. 그동안 안 나왔던 말인데 다시 등장했습니다. 비핵화 합의 지키는지 볼 것이다. 북한에 경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오늘 수능 점수가 각 학생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오전 9시에 배포될 예정인데요. 수능 문과 수학 역대급 난도 어려웠다는 거네요. 점수를 보니까요. 정시당락 좌우할 듯하다. 문과 수학인데 또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채점 결과 발표하고요. 수학 나영 11년 사이 가장 어려웠다. 전체 만점자는 15명으로 작년보다 6명 늘었다. 이런 분석 결과 돼 있습니다. 수험생분들이 참 긴장하겠습니다. 점수를 받을 때 항상 떨리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황운하 부하 김기현 고발인가 500번 이상 통화했다는 겁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 수사팀, 황운하 부하면요, 당시에 울산경찰청의 수사팀장인데 고발인가 통화를 이렇게 많이 했다.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소개가 돼 있어요. 야당이요, 법무부에서 받은 공소장을 공개했는데 김일인 수사보고서 영장기각서 수사팀장이 고발인에게 유출했다. 뭐 이런 또 혐의 의혹입니다. 사실상 짜맞추기 청부수사 의혹이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일면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통화를 500번 넘게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운갑 MBN 논설실장 자리하셨고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 변항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이쪽 화면 봐주시죠. 다시 로켓맨.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해 이 표현을 다시 썼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사실상 불신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관한 얘기고요. 땅값 2천조 올랐다. 2조가 아닙니다. 2천조입니다. 그리고 78일 만에 재수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또 실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요.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최근 들어서 청와대와 여당이요. 검찰을 향한 강한 비판,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 어제도 강도가 굉장히 좀 셌습니다.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청와대 수사 공개 금지 시행되고 있다는 것 명심하라. 검찰에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이요.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 경고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가 나오면요. 검찰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강한 반감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명 수사 의혹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죠.
정면 충돌로 치닫는 청와대 여당 그리고 검찰 이렇게 됩니다. 청와대 여당이 한쪽이고 검찰이 다른 쪽. 정면 충돌이다. 내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당은요. 법무부가 검찰을 특별 감찰해야 된다. 지금 이거 수사 문제 있어 보인다. 뭐 강압수사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감찰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요. 별건 수사 운운하는 거 이거 고인을 모독하는 거다. 지금 극단적 선택으로 고인이 된 분이 있는데 별건 수사 운운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한 자체가 검찰 반발하고 있고요. 마치 제2 조국 사태 양상으로 번지는 듯 하다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수사 상황 때도 이렇게 충돌했었잖아요. 또 비슷한 모습이라는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 이번 주 오찬 만찬 일정을 다 취소했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고 아니면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한 어떤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 의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이런 가운데 친문 의혹, 3대 의혹 이렇게 콕 집으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요. 청와대와 여당 지금 강력하게 검찰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유독 자유한국당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집니까?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서 왜 그렇게 극단적 무리수를 거듭합니까? 검찰과 자유한국당에 검은 뒷거래가 있다는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네, 여당은 지금 검찰을 보면서 자유한국당과 무슨 검은 뒷거래가 있다고까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상황이 굉장히 거칠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정우관 실장님. 지금 모습 기사도 봤고 영상도 확인해 봤지만 지금 청와대나 여당은 검찰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불만. 그러다 조국 수사에서 보듯이 사실 검찰은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관계가 그러면. 지금 그 청와대 여권에서 예. 지적하는 것은 한마디로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어떤 예. 의도성을 갖고 검찰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등등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조직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위법 불법성에 대한 어떤 예. 조사 측면보다는 예. 오히려 어떤 그 조직적 반발을 위한 목적성을 갖고 지금 수사에 임하는 것 아니냐라는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몇 가지 지금 지적을 했는데 예를 예. 들면 유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처음에 언론에 흘러나온 것은 미안하다라는 얘기만 나왔거든요. 예. 그러나 또 다른 언론에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 가족을 잘 배려해달라는 예. 그 점에 방점을 찍었다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풀로 등이 나온 것도 아니고 특히 어떤 검찰이 유리한 국면의 예. 내용만 흘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것은 그 휴대전화를 초기하지 말아달라 또 어디 언론에 나왔단 말이에요. 예. 검찰 반로에서.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예.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지금 흘러나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이전에 지적됐던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 하지 않기로 했는데 예. 검찰 스스로가 개혁을 한다고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데는 상당히 불만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권에서는 아까 이인영 대표가 얘기했습니다만 예. 한국당이 도대체 패스트트랙은 왜 하느냐. 물론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예. 그같이 여러 가지 지금 불만들을 표출하고 예.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문제는 예. 제가 보건대 어쨌든 그 사실이 입각해서 예. 검찰이 좀 신속한 수사 결과를 내놓는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의 수사도 석 달이 지났단 말이에요. 예.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검찰이 기소를 안 하는 건지 예. 못 하는 것인지 예. 그럼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년 총선인데 예.
이 문제를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좀 불신도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이 국면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여권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정리한다는 것도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검찰로서는 전변전 형태로 지금 움직인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뭐 좀 여론 추이를 보면서 또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서 사안별로 대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은요. 검찰 못 믿겠답니다.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려도 그거에 대해서 또 의심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거든요. 또 검찰은요. 별건 수사, 강압수사 그런 거 없다. 우리는 그냥 수사대로 가는 것뿐이다. 이런 입장이지만 불신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불신이.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 기사입니다. 숨진 수사관 유족 조문온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어깨 붙잡고 오열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여기 보면 백원우 전 비서관 있고요. 여기 유족의 모습 굉장히 앞에서 슬픔을 표현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 안 했습니다. 당연히 뭐 안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만 또 기자들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그리고 김조원 민정수석, 이광철 비서관도 조문을 했다.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들이 조문을 왔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극단적 선택 과정 낱낱이 밝혀져야 뭐 이제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뭔가 밝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보면요. 검찰의 강압 수사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또 검찰에 대한 불신도 묻어납니다. 이런 말들에서요.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그 조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인 수사 관련 최근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김기현 사건 첩보 보고서 작성 지시하셨나요? 고인이 그것 때문에 압박받았다는 얘기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현 첩보 보고서 작성 지시하셨습니까? 울산에 특감반원 내려보내서 김기현 시장 수사 상황 챙기신 적 있습니까? 저나 우리 같이 했던 동료들이 기억하는 고인은 훌륭한 공무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성실하게 본인의 임무를 수행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럼 청와대 압력 때문에 압박받으셨다는 건 오보라는 입장이세요? 청와대가 고인에게 어떤 압박을 했다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인이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뭐 조문 모습이고요. 뭐 몇 가지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저런 말들이 뭐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만 청와대의 생각이 어떤가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는 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조국 전 장관, 그에 앞서선 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최근에 침묵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인데요. 청와대 의혹 키맨, 조국은 왜 침묵하나. 자, 요 키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 그리고 뭐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뭐 감찰 부마 이런 의혹들이 사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정수석실을 이끌었던 조국 전 장관, 키맨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침묵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족 의혹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과는 달리 권력형 비리 의혹 논란인데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법적 정치적 부담 탓에 관망하는 듯하다. 조국 전 장관의 그동안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이런 거 있으면 본인의 SNS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거든요. 통상적으로. 근데 굉장히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생각일까? 뭔가 고민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기사입니다. 지금요. 최영학 고문님. 네. 조국 전 장관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지금 뭐 이거는 뭐 휘발성이 너무 높고 또 권력형 게이트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뭐 어떤 얘기를 하든지 굉장히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나 청와대 이른바 청와대 근무했던 분들이 좀 억울하다면
뭐 이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밝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키맨이라는 얘기가 예. 왜 키맨이라고 그랬냐고 저 예. 한국일보에서 표현한 거를 분석해 보면 예. 제보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수사를 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누군가한테 제보를 받은 거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조국 전 장관이. 예. 이제 그랬기 때문에 지금 뭐 침묵할 수밖에 없고 또 뭐 부적절하지는 않지만 예. 어떤 뭐 명확치 않은 표현을 했을 때는 이게 일파만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있는데요. 그러면은 본인 가족과 관련된 수사와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다. 네. 근데 거꾸로 예.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예. 현직에 있다면 예.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이것도 굉장히 저는 궁금한데요. 과연 지금 뭐 쭉 나오는 예. 어떤 검찰 개혁 차원에서 예. 이것들을 봤을까? 아니면은 뭐 자기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어떤 뭐 표명을 했을까? 예.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만은 예. 지금은 뭐 조국 전 장관은 예. 침묵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왜 침묵하냐고 물어보는 거는 뭐 뻔한 얘기다. 이런 좀 분석이시네요. 아무튼 지금 조국 전 장관, 뭐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이제 일과 문제와 관련된 건데 이 부분에서 지금 예의가 없다. 이렇게 오늘 기사가 좀 실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고인이 되신 분의 이 휴대전화, 이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진실은 휴대전화 속에 청와대와 검찰, 디지털 포렌식의 명운이 달렸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영상에도 확인했지만요. 청와대 측에서는요. 이 고인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 이거 명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권을 중심으로 이건 검찰의 뭔가 강압수사, 별건수사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또 반면에 검찰은요. 그런 거 절대 없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 휴대전화 속에 여러 가지 내용이 문자도 있을 거고요. 통화 내역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런데요. 이게 이렇게 또 간단하게만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숨진 수사관 판도라의 폰 열리나 뭐 이런 표현입니다. 일단 뭐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보겠습니다. 검찰 사망 다음 날 유류품 압수를 통해서 이 휴대폰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이례적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경찰 쪽에서 이걸 갖고 있었는데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걸 검찰이 가져간 거예요. 단순 확보 아닌 하명수사 핵심 증거로 본 것 아니라는 거죠. 검찰의 시각은. 경찰 2명 참관하에 원본을 통째로 복사하고 뭔가 포렌식 칼투사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을 못 믿는다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휴대폰 가져가서 검찰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참관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심을 못 믿겠으니까 경찰이 감시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자, 사망 원인 없고 청와대 검찰 진실게임 속에 문자와 SNS만 복원돼도 둘 중 한쪽은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기사 보시죠.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숨진 이 수사관, 별동대원이라는 표현이 돼 있네요. 이 휴대폰은 아이폰이랍니다. 비밀번호를 못 풀어서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답니다. 6자리 비밀번호의 경우의 수는 500억 개가 넘는데 그럼 자기가 이거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나요? 미국 연방수사국 FBI도 테러범 아이폰 이 비밀번호를 못 풀어갖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애플에 해체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답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기사에서는 이게 무슨 어떤 이 첨단 어떤 기계를 활용해서 요거를 풀려고 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칫 아이폰 경우는요. 비밀번호를 틀린 걸 여러 번 누르면요. 아예 휴대전화가 멈춰버리거나 다시 초기화되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섣불리 비밀번호를 막 눌러볼 수가 없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게 미국의 전례에 따르면 이 휴대전화를 아예 들여다보지 못 볼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법조인 두 분 나오셨으니까 이 얘기 좀 따져볼게요. 먼저 정근태 변호사.
네.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한 휴대폰 확보 이게 이례적이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런 겁니까? 당연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나왔을 때 먼저 현장에 가는 거는 이제 보통 뭐 변사 사건이라 그러지만 현장에 가는 건 경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이 먼저 가서 그렇죠. 의료품을 수거해서 사실은 이제 경찰이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거는 이제 뭐 어떤 그 하명 수사하냐 아니냐 이 부분이지만 경찰이 수사하는 거는 이분이 이제 자살을 하는 이제 원인이란 이런 걸 밝히는 거잖아요. 그거는 1차적으로는 이제 관할이 돌아가신 분이 서초니까 서초서에 있는 것이고 어차피 이거는 수사를 1차 수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차피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올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가게 돼 있는데 초동 수사를 누가 하느냐 문제인데 그럼 당연히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원인을 밝히는 건데 다 알다시피 이분이 자살한 게 어쨌든 뭐 원인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검찰 수사를 앞두고 한 거잖아요. 그럼 뭔가 검찰 수사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뭐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유류품 유서라든지 이런 게 남아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검찰은 어느 정도 약간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관계. 왜냐하면 어쨌든 그 수사 직전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경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를 하고 결국은 나중에 갈 건데 뭐 이게 뭐 시간적으로는 뭐 일주일이 걸릴지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갈 건데 왜 그렇게 급하게 와서 압수수색을 해갔느냐 이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다 그러면 뭐 이거는 뭐 지금 뭐 여당과 뭐 검찰의 입장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이 어찌 보면 수사의 관할과 관련된 다툼이랄 것이고 뭐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1차적으로 본인들의 수사권이 있고 관할이 있는데 그거를 어차피 나중에 갈 건데 왜 이렇게 급하게 갖고 갔냐. 그럼 뭔가 경찰 입장에서는 뭔가 자살의 원인이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이제 가질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렇죠. 왜냐면 근데 이제 지금 말씀처럼 검찰 입장에서는 참관이라는 건 이제 조작하는 걸 본다만 것이고 그 내용까지 확인 안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1차적인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 앞두고 한 것이고 초기에 갔을 때 어쨌든 그 증거라든지 유류품을 수거한 게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이 일단 판단을 하고 그걸 그대로 다시 어차피 검찰이 지휘를 받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조금 검찰이 무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이 아마 설명인 것 같아요. 여기 잡아주시죠. 검찰이 이 휴대폰을 지금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거는 단순 확보 아닌 하명 수사의 핵심 증거로 봐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이 돼 있는데 아무튼 경찰과 검찰 지금 휴대폰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갈리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서로에 대한 또 불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갈래로 지금 불신과 믿지 못하겠다는 게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지금. 자, 변호부 변호사. 그런데요, 지금 마지막 기사에서 봤는데 이 휴대전화 이게 포렌식을 통해서 뭐 내용 뭐 한다지만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서 들여다보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휴대전화 내용을 볼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휴대전화를 못 보낸다라면 핵심적인 증거를 놓칠 수는 있겠지만 그거 하나로 끝이 나지는 않겠죠. 그리고 숨진 수사관은 유서에서 휴대폰을 초기화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을 만큼 이제 본인의 휴대폰에 대해서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은 본인의 패턴 때문에 열지 못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 그에 대한 다른 또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을 해뒀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근데 휴대폰이 없다고 해서 어떤 하명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전혀 밝힐 수 없다라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검찰도 그거나 매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확보열을 올렸던 것이고 하명 수사 자체가 청와대와 검찰의 하명 수사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경찰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검찰이 바로 가져가겠다라는 단순한 이유죠. 여러 가지 뭐 좀 이례적이다라고 볼 게 아니라 지금 검찰은 경찰을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울산에서 하명 수사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거는 경찰을 못 믿어서 우리가 수사하는 건데 당연히 우리가 먼저 가져가는 것이지. 그건 검찰 입장에서는 지극히 다용연한 거겠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단순히 그 숨진 수사관의 휴대폰에 담긴 정보 외에도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가지고 있을 텐데 굳이 그거 하나 없다 그래서 이 수사가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 뭐 패널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지금 사실은 고인이 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극단적 선택을 좀 순화해서 얘기한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기 바랍니다. 사실 뭐 어떤 사람의 목숨과 관련 때문에 사실은 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다는 게 아침에 매일 경제 판단입니다.